오늘은 걸작이 된 집, 칼 라르손의 세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어쩌면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따뜻한 대답을 보여준 한 화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요. 정말 따뜻하죠? 스웨덴 화가 칼 라르손의 세상에선 말이죠. 집과 가족의 삶, 그 자체가 그냥 걸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어떻게 영원히 기억될 예술로 피어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스웨덴의 국민화가 칼 라르손을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그의 시작은요, 결코 화려하지 않았어요. 1853년 스톡홀m의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태어나서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만의 빛을 찾아냈고 마침내 스웨덴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자체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그려낸 한 편의 그림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의 캔버스를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끈 힘은 대체 뭐였을까요?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작품 한가운데 자리한 가족이었죠. 그 힘든 시절을 보냈던 라르손에게 아내와 8명의 아이들은 뭐랄까 그 자체로 구원이자 행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가장 위대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좀 보세요. 딸 브리타를 목말 태우고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와, 그 벅찬 행복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라르손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집은 내 영감의 주된 원천이 되었다. 바로 이 한마디가 그의 예술세계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붓은 언제나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일상을 담아냈는지 지금부터 잠시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이거 보세요. 사과나무 아래서 다 같이 수확하는 이 소박한 기쁨. 그리고 또 쏟아지는 햇살 아래 정원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아이의 모습. 정말 평화롭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유쾌한 식사 시간까지. 보세요. 라르손은 이렇게 평범함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순간들을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우리에게 선물한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시선을 따라서 그림 속 사람들에서 그들이 머물던 공간으로 한번 옮겨가 볼게요. 바로 그의 집, 릴라 히트나스입니다. 라르소닉의 집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는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였던 거죠. 그의 인테리어 스타일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왼쪽에 밝고 화사한 색감, 그리고 오른쪽에 이 손맛이 느껴지는 아늑한 작업 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름다우면서도 실용적이고 또 개방적이면서도 따뜻하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기능성, 이 두 가지를 정말 완벽하게 조화시킨 겁니다. 이건요, 당시 유럽을 휩쓸던 그 어둡고 무거운 빅토리아 양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라르손의 집은 어떤 권위나 격식 대신에 밝은 빛이랑 가족의 개성을 가득 채운 그야말로 삶을 위한 혁명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라르손의 이런 생각은 그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던 아주 거대한 예술적 흐름이 있었거든요. 바로 미술공예 운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미술공예 운동이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차가운 기계가 찍어내는 대량 생산품들, 여기에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되찾자 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이 핵심 원칙들을 한번 쭉 보세요. 장인정신, 자연재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술과 일상의 통합. 어때요? 듣고 보니까 딱 칼 라르손의 집과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운동에서는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 그 자체를 거의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라르손의 부엌 그림이야말로 미술공예 운동 철학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죠. 가족의 온기가 모이는 가장 아름다운 생활의 중심지로 그려냈잖아요. 바로 이게 예술이 삶 속으로 들어온 순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여 년 전 칼 라를손이 꿈꿨던 이 집은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칼 라르손이 제안했던 이 밝고 실용적이고 또 가족 중심적인 스타일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직접적인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연결고리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라를손의 빛 가득한 방은 자연채광을 중시하는 원칙으로 이어졌고요. 그의 손맛 나는 가구는 기능주의로 또 자연과의 조화는 자연 소재의 사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아늑함은 우리가 요즘 휘게라고 부르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대로 연결된 거죠.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이지 않나요? 칼 라르소는 평범한 집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공간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웃고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짜 삶을 위한 공간.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칼 라르손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